네, 루키느바 이동환 기자입니다. 우리 이 팀 네. 이야기하는 게 저는 두렵습니다. 일단 어그로 끌려면은 무조건 이 팀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디펜딩 챔피언 팀이 서부 준결승에서 탈락을 하고 지금 이제 오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큰 어떤 이제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반 마이어스 단장이 뭐 2013년부터인가요? 골든스테이트를 이끌었던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골든스테이트 왕조의 숨은 게 아니고 않았어요. 대놓고 이제 공식에 확실했던 주역이 자, 이 단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여기서 이제 뭐 연장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물러났는데, 지금 이제 골든스테이트 왕조가 이번 시즌 우승 도전 실패로 이제는 나이도 그렇고 코어들의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상 다시 우승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반 마이어스 단장의 어떤 사임이 뭔가 그 스타트를 끊는 듯한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자, 이승기 기자는 지금 골든스테이트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워리어스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일단 사과 말씀 먼저 깔끔하게 드리고 가도록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이승기 기자 말하는 의견은 모두 개인의 의견이지 루키 전체 의견은 아니다. 루키의 의견과는 상관없고요. 개인 의견인데, 일단 워리어스 왕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 10년 동안 해먹었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에게, 영건들에게 넘겨줘야지. 이제 뒷방 늙은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아니 이제 반 마이어스 단장이 할 만큼 했어요. 10년을 했잖아. 10년을. 강산도 변하는 이 NBA에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해주던 골든스테이트 이끌고 왕조 구축해서 우승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못할 때도 파이널 가고, 정말 리그 최고의 어떤 그 구단 가치, 포브스 발표하는 거 보세요. 지금 구단 가치가 6조가 넘어갑니다. 5천억 주고 샀어요, 구단주가. 지금 6조입니다. 12배. 엄청난 이 반마이어스가 굉장히 큰 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단장으로서. 근데 이제 뭐 할 만큼 했고, 왕조의 어떤 그 쇠퇴,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번아웃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만해,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단장이 나가게 되면 뭐 모르겠어요. 뭐 펜라일리나 어떤 그런 뭐 샘프레스티 이런 뭐 데니 에인지 이 정도 급의 단장이 오는 게 아닌 이상은 이 직함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 이렇게 꾸려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워리어스 구단 자체가 코어층이 너무 늙었어요. 코어층이. 근데 코어층이 굉장히 늙었는데 얘들이 다 맥시멈이란 말이죠, 연봉이. 그러면 셀러리 캡이 터져 나가는데 어떻게 다시 그 도전을 합니까, 우승을. 제가 볼 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여러분들 인디애나 보는 심정으로 그냥 이기면 이겨서 좋고 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해먹었잖아, 인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리, 탐슨, 그린, 이게 사실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어떤 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셋 다 이제 90년 전후에 태어난 선수들이죠. 80년대 후반생 혹은 90년대 초반생들인데, 이제 다들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서, 커리는 이미 뭐 중반이고, 그렇죠. 다들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린과 탐슨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고, 그 작년에 일찌감치 대형 연장 계약 때려던 그 조던 풀은 정말 최악의 모습 보이면서 어떤 미래의 어떤 에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트레이드 대상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이제 라인업, 지금 현재 골든스테이트 그러면은 뭔가 잘 스무스하게 리빌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셀러리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셀러리, 그러니까 조던 풀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팀이 데려가겠습니까? 솔직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평균 6득점 했나요? 그쵸, 엉망이었죠. 이게 야투 효율도 안 좋았고 평균 6점에 수비 때문에 심지어 출장 시간도 줄었고 약점이 다 드러났어요. 그럼 작년에는 평균 20점씩 때려박은 건 뭡니까? FA로이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아니 이게 이제 말이 안 돼요. 선수 클래스가 낮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조던풀까지 이 연봉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또 탐슨, 그린, 제가 볼 때는 구단적으로 잡을 것 같거든요. 잡을 것 같아요. 골든스테이트는 우승 못해도 잡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개국 공신들이라서 그냥 이제 대우해주면서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영국이 얼마나고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구단 어차피 구단 티켓 팔리고 유니폼 팔리고 구단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더라도 데리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커리 탐슨 그린에다 조던 풀까지 연봉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 답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레이드해서 이렇게 셀러리 비우고 짜맞춰야 이제 도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 워리어스 구단주가 그걸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던 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안고 죽을 것 같아. 이대로 그냥.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스테이트가 지금 이제 우승을 못하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 팀은 거의 글로벌 최고의 인기팀 중 프랜차이즈죠. 예, 하나고 어쨌든 이 이제 체이스 센터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2019년인가요? 19년에 네. 개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생각보다 수익이 빨리 네. 플러스로 안 간 게 있지만은 어쨌든 이 체이스 센터의 어떤 티켓은 너무너무 잘 팔리는 네. 뭐 예약 대기자도 엄청 많고 뭐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뭐 이제 그렇죠. 무조건 네. 들르는 어떤 랜드마크가 코스들이라고. 돼가지고. 예. 네. 그런 입장에서 사실 골드스테이트가 너 갑자기 뭐 오클라호마 시티나 막 휴스턴 같은 리빌딩을 한다? 사실 이거는 아이. 조 레이컵 구단주는 어쨌든 비즈니스맨으로서 사실 이런 그림은 전혀 생각을 안 말이 할 안 것 되죠. 같고 네. 최근에 뭐 그런 인터뷰가 있었죠. 뭐 이제 새로운 노사 협약으로 인해서 이제 샐러리가 너무 많은 팀들 어떤 전력 보강이 힘들어진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도전하겠다. 이건 뭐냐면 안고 죽겠다. 아 괜찮아. 우리는 안고 죽겠다는 어차피 거예요. 이건 번다. 네네네.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거니까 샌안토니오 같은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 선수 본인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커리 탐슨 그린이 계속 일찌감치 있고. 조금 맥시멈은 이제는 바라면 안 되고 나이상 네. 조금 줄여가면서 연장계약 3년 4년 연장계약하면서 이제 무난하게 은퇴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려주고 계속 젊은 자원들이 수혈이 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조던 풀은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로.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 선수 네. 뭐 너무 말씀 잘해주셨지만 일단 수비가 기본적으로 너무 약해요. 대인 방어도 안 되고 스크린 대처도 안 되고 팀 디펜스 이행 능력도 너무 안 되고 수비에서 사실 장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에서 샷 셀렉션은 거의 뭐 그냥 길거리 농구 하듯이 샷 셀렉션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 선수는 코트에 있을 때 마진이 플러스가 나기 진짜 힘든 수준이고 저는 그래도 골든스테이트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조나단 코민가 같은 자원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위긴스가 아직 젊다. 네. 봤을 때 컵함과의 연봉을 무난하게 잘 줄여가면서 가면은 그래도 뭔가 이제 그럭저럭한 이거 중위권 이상의 전력은 플레이오프권까지는 네. 갈 수 있겠지만 네. 네. 우승은 좀 쉽지 않겠지만 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저 골든스테이트가 컵함과 해체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잘 연장 계약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커리도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특히 커리 같은 선수는 제가 뭐 커리 보고 연봉 양보해라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아이 솔직히 연봉보다 밖에서 버는 데 더 많잖아요. 광고비로 한 뭐 예. 500억 버니까.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로 대우해줄 만큼 대우해줬기 때문에 커리 스스로가 아 커리가 이제 페이컷을 해야 된다. 네, 스스로가 페이컷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팀의 프랜차이즈 앞으로 당연히 영국이 열면 되고 뭐 역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역대 네. 최고 선수로 남을 텐데 스스로가 조금씩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진보를 위한 네. 한 발 전진을 위한 선택을 계속 좀 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골든스테이트가 스무스하게 강팀의 어떤 리그 중위권 이상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지. 여기서 커리 탐슨 그린이 또 맥시멈 줘 이러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아무리 조 레이콥이 지갑이 너무 가벼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열긴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솔직히 내부 어떤 구성원들 그러니까 구단 프런트는 물론이고 선수들의 결단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골든스테이트가 그 찬란한 역사 지난 시간 동안 쌓은 그 역사를 어느 정도 틀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자연스러운 리툴링과 리빌딩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동환 기자가 얘기한 게 이제 샌안토니오의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 던컨, 마누, 뭐 파커 이 코어를 중심으로 이제 뭐 롤플레이어들 영입하고 그리고 이제 신인이 대박 났죠. 이제 카와이 레나드가 예상치 못하게 초대박을 치면서 이제 쭉쭉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쿠민가가 그렇게 간다면 쿠민가 똥값일 때 그렇게 네. 간다면 이제 빵 터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샌안토니오는 이제 뭐 이동환 기자가 잠깐 뭐 커리 페이컷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때 팀 덩컨이 페이컷을 했습니다. 지금 딱 30 중반 커리 나이 때쯤에 난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내가 살짝 덜 받을 테니까 요걸로 좀 애들 데려와라 이런 희생을 좀 어느 정도 했었고 마누랑 파커도 그렇게 연봉이 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샌안토니오가 그게 관리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농구를 많이 했잖아요. 출장 시간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죠. 스탯도 요즘은 에이스가 몰빵하는 농구인데 그때는 다 18점씩 나눠 가지는 농구를 했기 때문에
맥시멈 주기에는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너 이것만 받아 임마 해가지고 이제 후려쳐가지고 이렇게 다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얘기한 것처럼 근데 탐슨이랑 그린이 좀 양보를 한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약간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탐슨 그린이. 네. 아니 근데 뭐 탐슨은 아니 우리 까놓고 말해. 탐슨은 1년 꽁으로 1년에 2년을 지금 물론 이제 본인이 정말 부상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다만 2년치 연봉을 꽁으로 받았고 한 400억 날로 먹긴 했으니까. 2년치 연봉을 그냥 그대로 받았고 뭐 사실 골드스테이트가 맥시멈 안겨준 선택을 스스로 한 건 맞습니다만 그린은 주먹질로 지금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프랜차이즈 박살냈죠. 물론 연봉은 선수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만 스스로가 골드스테이트 프랜차이즈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면은 저는 조금 자존심을 약간씩 왜냐면 골드스테이트도 자존심 내려놓고 돈 많이 줬잖아요. 맥시멈 주고 많이 줬죠.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들도 같이 가야죠.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거 한쪽만 열심히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30 중반 돼가지고 지금 꼰대가 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골드스테이트 이 새끼들 진짜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했잖아. 자기들은 양보하는 것도 하나로 같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챙겨주고 같이 가야죠. 저는 그런 그림이 골든스테이트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만 그들이 근데 진짜 골든스테이트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무슨 뭐 샬럿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창출이 좀 되거든요. 이게 그럼요. 대도시 팀이에요. 광고 수익이나 뭐 각종 뭐 행사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스타급은 좀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또 추가적인 우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마이어스 단장이 약간 이런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단주는 어떻게 보면 윈나우 달려라. 근데 팀 봤을 때는 유망주를 결국 키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출장 시간에 대한 뭐 이런 문제들이나 사실 시즌 내내 좀 잡음이 있었어요. 뭐 조던풀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뭐 좀 너무 지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반마이어스 단장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는 조던풀한테 달렸다. 그렇죠. 한편 이제 반마이어스 단장은 또 이제 아마 다른 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팀들이 이런 분 안 놓치거든요. 지금 지금 뉴욕이 그 스카페리 단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또 단장 자리가 공석이 된 걸로 아는데 반마이어스 단장이 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동부 팀들이 그 감독 대이동의 시대가 지금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다른 팀들이 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서로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마이어스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번아웃 왔다고 하는데 이게 한 1년만 놀아봐. 일하고 싶어 미칩니다. 이게 많이 놀아보셨나요? 사람이 나 코로나 때 많이 놀았잖아. 그래서 이게 놀다 보면 진짜 일하고 싶어서 사람 미쳐요 정말. 노는 것도 진짜 막 한 달 정도까지만 좋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 정자에 올라가서 할아버지들 바둑 두는 거 장기 두시는 거 그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아침마다. 일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반마이어스가 이제 동네 뒷동산 올라가서 할아버지들이랑 장기 둔다고. 그러면 일하고 싶어가지고 100억씩 주는데 일해야지. 본인의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이 사람 미친다니까. 너무 놀면은 일하고 싶어서 미칠 뻔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승기 기자 또 화이팅 하시고요. 반마이어스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